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혀를 입천장에 대어보세요. 꾹 눌러보세요. 금속성 맛이 느껴지시나요?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요. 이제 혀로 치아를 훑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양치를 했는데도 약간 코팅된 듯한 거의 보풀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아연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료하는 심장내과 전문의이며 18년 넘게 심장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237명의 사람들이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영화에서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요. 병원 복도에서, 응급실에서. 가족들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집에서요. 그리고 여기 매일 밤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중 81%가 매일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포는 아연에 굶주리고 있었고 위장은 쓸모없는 알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박 씨라는 68살 여성이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그녀는 4년 동안 아연을 복용해 왔습니다. 비싼 아연이었습니다. 매달 4만 원이 드는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에 적힌 대로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빠짐없이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의 혈중 아연 수치를 검사했을 때 수치는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평생 보충제를 한 번도 복용하지 않으신 사람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기 3주 전 그녀는 심장 부정맥으로 아파트 건물 로비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너무 불규칙해져서 이웃들 앞 대리석 바닥에서 거의 사망할 뻔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보충제 업계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받고 물을 통과하는 돌처럼 여러분의 몸을 그냥 지나가는 알약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은 삼킨 아연의 15%도 안 되는 양을 흡수합니다. 15%요. 즉 50mg 아연 알약을 복용하면 세포는 7mg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과 함께 변기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아연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장 세포에는 문이 있고 아연은 그 문을 열고 혈류로 들어가기 위해 특정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 없이는 아연이 위장에 그냥 머물러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입안에 끔찍한 금속성 맛을 만들고 결국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저는 그 열쇠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한국 의사들이 매일 심장내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는 가장 위험한 3가지 아연 보충제 제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최대 300% 더 많은 아연을 흡수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000원도 안 되는 간단한 음식 조합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의 몸이 아연을 사용하여 심장을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동맥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정보는 작년에 73이 되신 제 어머니의 심장을 건강하게 지켰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우회 수술을 피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귀에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 질환을 예방할 여러분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18년 동안 서울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왔고 오늘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전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삼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의 전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포에 들어가는 것은 15%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병이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전히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시나요? 칼슘 보충제와 함께 삼키시나요? 밥과 채소로 가득한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시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중대한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심장을 잠재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실수입니다. 석 달 전 68살 여성이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빠짐없이 아연 보충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매일같이요.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의 혈액을 검사했을 때 아연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녀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했습니다. 가족에게 도는 모든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는데요. 이때 저는 아연 흡수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아연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연이 단독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 없이는 아연이 그물을 통과하는 물처럼 소화기관을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커피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면 커피의 탄닌이 아연 분자와 결합하여 몸 밖으로 곧장 끌고 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칼슘과 함께 아연을 복용하면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두고 서로 경쟁합니다. 오직 하나만 이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칼슘이 이기고 아연이 집니다. 곡물과 콩류에 들어있는 피트산이 많은 식사와 함께 아연을 섭취하면 그 피트산이 아연을 화학적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 몸은 그것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명이 넘는 심장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사실은 이겁니다. 아연 보충제의 종류가 누구도 깨닫지 못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어느 약국에 가시든 세 가지 주요 종류를 보실 겁니다. 산화아연, 황산아연, 글루콘산아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싼 것을 집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산화아연은 흡수율이 겨우 3%입니다. 3%요. 즉 30mg짜리 정제를 드시면 몸은 7mg도 안 되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위 점막을 자극하고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입안에 끔찍한 금속 맛을 남기며 심장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황산아연은 약간 나은 편이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위에 연약한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타는 듯한 통증, 경련, 심지어 구토를 호소했습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최혜 씨는 심장마비인 줄 알고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알고 보니 아연 보충제가 그분의 위를 망가뜨린 것뿐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연 흡수를 최대 300%까지 증가시키는 특정한 복용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이것을 시험해 봤습니다. 복용 전과 후의 혈중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첫째, 공복에 아연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공복이나가 아닙니다.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후 또는 다음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것이 소화기관이 방해 없이 흡수할 준비가 된 황금 시간대입니다. 둘째, 아연을 비타민C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보충제가 아닙니다. 진짜 음식에서요. 파프리카 반 개, 작은 오렌지 한 개, 딸기 한 줌,
비타민C가 운반 차량 역할을 해서 아연을 세포 안으로 직접 운반합니다. 지금 이걸 받아 적고 계십니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수년간 낭비한 돈을 아껴 드릴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돈을 완전히 낭비하고 잠재적으로 심장을 손상시키는 3가지 아연 제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임상을 하면서 10년 넘게 수집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산화아연입니다. 모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산화아연은 흡수율이 8%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화아연 100mg을 삼키면 몸은 겨우 8mg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소화계를 통과하며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위험적 보험이 위반 부분은 이겁니다. 흡수되지 않은 아연이 장관에 남아서 구리 흡수를 막습니다. 충분한 구리가 없으면 동맥벽이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삼성병원에서 환자들이 고용량 산화아연 보충제를 수년간 복용하다가 동맥류가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심장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구리 결핍을 만든 것입니다. 즉시 피해야 할 두 번째 제재는 음식 없이 복용하는 킬레이트 아연입니다. 보충제 회사들은 킬레이트 아연이 우수하다고 말할 겁니다. 반은 맞습니다. 킬레이트 아연은 잘 흡수될 수 있지만 올바른 조건에서만 그렇습니다. 공복에 킬레이트 아연을 드시면 혈류에서 엄청난 급증이 일어납니다. 이 갑작스러운 아연 급증은 몸의 보호 반응을 촉발합니다. 세포들이 문을 꽝 닫습니다. 농도가 너무 높고 너무 빨라서 아연 유입을 거부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연은 2시간 안에 신장으로 걸러져 나갑니다. 말 그대로 소변으로 돈을 내보내는 겁니다. 더 나쁜 것은 이 급속한 아연 급증이 일시적으로 면역 체계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복용한 후 2~3시간 동안 백혈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60세가 넘어서 면역 체계가 이미 쇠퇴하고 있다면 이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심혈관 건강을 파괴하는 3번째, 제제는 칼슘이나 철분과 결합된 모든 아연 보충제입니다. 지금 당장 약 캐비니스로 가보십시오. 종합 비타민 병을 확인하십시오. 아연과 칼슘 또는 아연과 철분이 함께 들어있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이유는 이렇습니다. 칼슘과 철분은 소장에서 같은 흡수 통로를 두고 아연과 경쟁합니다. 이 3가지 미네랄은 3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문을 통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효율적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심장의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칼슘이 아연 흡수를 막으면 몸은 염증을 증가시켜 보상합니다. 이 염증 반응이 동맥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것은 플라크 형성과 동맥 경화로 이어집니다. 강남의 68세 은퇴 교사이신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소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아연 수치가 적정해 쟀는데 이전 의사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질문했을 때 아연, 칼슘, 철분이 모두 함께 들어있는 인기 있는 종합 비타민을 드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년간 성실히 복용하셨더군요. 저는 즉시 그 종합 비타민을 중단시켰습니다. 대신 저녁에 작은 치즈 조각과 함께 피콜린 산아연을 드시게 하고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 보충제를 드시게 했습니다. 6주 안에 심장 리듬이 정상화됐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추적 검사에서 아연이 마침내 혈류에 쓸데없이 떠다니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연 흡수를 바로잡을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잘못된 제재를 계속 복용하는 매일매일 돈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심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핍과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연 흡수를 파괴하는 3번째 중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간 심장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일입니다. 비싼 아연 영양제를 사서 성실하게 복용하던 환자들조차도 혈액 검사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를 보였습니다. 제가 더 깊이 조사했을 때
숨겨진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연을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고 계십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아연 영양제를 복용한다면 돈을 낭비하고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런 패턴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아연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고 20분 안에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입안의 그 금속성 맛, 그것은 몸이 아연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연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아연은 다른 미네랄들과 흡수를 위해 경쟁하는 미네랄입니다. 공복에 복용하면 아연이 갈 곳 없이 홍수처럼 소화기관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장세포에는 수용체 부위가 있는데 주차 공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동반 영양소가 없으면 아연은 이 공간에서 튕겨나가 4시간 안에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 전체 이해를 바꾼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은퇴 교사인 박 씨가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아연 수치를 보였지만 그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50mg의 아연을 복용해 왔습니다. 2년이나요? 제가 어떻게 복용해 뺐는지 물었을 때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와 함께 삼켰다고 했습니다. 3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커피에는 탄닌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 아연과 결합하여 흡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둘째, 공복에 복용하면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아침은 밤새 공복 후 위산이 가장 약할 때라서 미네랄을 분해할 능력이 가장 적습니다. 박 씨는 본질적으로 아연을 낭비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의 복용법을 바꿨습니다. 저녁 식사 30분 후 저녁 시간에 호박씨 한 줌과 함께 아연 영양제를 복용하라고 말했습니다. 6주 안에 그의 아연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안에 심장 리듬이 안정되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시간 규칙은 이렇습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반드시 지방과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 후에 아연 영양제를 복용하십시오. 왜 저녁일까요? 소화 효소가 이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루 종일 음식을 처리해왔고 장의 흡수 능력은 저녁 식사 시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식사의 지방과 단백질이 운반체 역할을 하여 아연을 세포 안으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활성화 열쇠가 필요합니다. 아연은 세포의 수용체, 부위를 열기 위해 비타민 A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비타민 A가 없으면 아연은 혈류에서 순환만 하다가 신장에 의해 걸러져 나갑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환자에게 저녁 식사와 함께 작은 당근 하나나 시금치 한 줌을 먹으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음식들은 베타카로틴을 제공하고 몸은 이것을 2시간 안에 활성 비타민 A로 전환합니다. 이제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아연을 칼슘 영양제나 유제품과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같은 흡수 경로를 두고 싸우고 칼슘이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 몸이 뼈 구조를 위해 칼슘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아연과 칼슘이 모두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아연 부분을 완전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가고 심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4번째 중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심장질환 환자를 치료한 18년 동안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실수를 하고 있다고 장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아연을 복용하고 있고, 이 시간 오류가 미네랄이 혈류에 도달하기도 전에 최대 70%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의 심혈관 클리닉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복용 기록을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복용한 환자들은 12% 미만을 흡수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복용한 환자들은 3개월간 매일 보충에 짓는데도 세포 아연 수치의 측정 가능한 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아연 흡수는 전적으로 위산 수치와 경쟁 미네랄의 부재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면 카페인이 즉시 위산 생성을 40% 감소시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우유의 칼슘, 강화 시리얼의 철분, 통곡물의 섬유질이 장벽에 물리적 장벽을 만듭니다. 이 미네랄들은 같은 흡수 경로를 두고 서로 싸웁니다. 한 번에 10명을 한 개의 문을 통해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효율적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지속적인 부정맥을 가진 수원에 사시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전 주치의가 6개월 전에 아연 영양제를 처방했고 그는 매일 아침 밥, 김치, 마른 생선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와 함께 성실하게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아연 수치를 검사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매일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복용 시간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연 보충의 황금 시간은 마지막 식사 후 2시간, 잠들기 전입니다. 이 시간대에 위산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소화기관은 경쟁 영양소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회복 모드로 들어가며 바로 이때 아연이 심혈관계에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아연은 수면 중에 300개 이상의 효소 과정을 활성화시켜 동맥 손상을 복구하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며 면역 반응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연은 반드시 소량의 단백질, 정확히는 15, 20g과 함께 섭취해야 하지만 배불리 식사한 후에는 안 됩니다. 왜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아연은 장벽을 통과하기 위해 아미노산과 결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 운반체가 없으면 아연은 그냥 위장에 머물러 있다가 몸이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산화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게 만드는 끔찍한 금속 맛과 메스꺼움을 일으킵니다. 20g의 단백질이란 어느 정도일까요? 삶은 달걀 3개입니다. 참치 작은 캔 1개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구운 닭가슴살입니다. 단단한 두부 반 모입니다. 이 소량의 단백질을 먹고 15분을 기다린 후 미지근한 물과 함께 아연 영양제를 복용하십시오. 절대 찬물은 안 됩니다. 찬 온도는 위장에서 정제가 녹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정확히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삶은 달걀 2개를 먹었습니다. 15분 후에 따뜻한 물과 함께 아연 영양제를 복용했습니다. 6주 안에 그의 부정맥 증상이 60% 감소했습니다. 4개월 안에 심전도 검사에서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정상 박동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세포 내 아연 수치는 아침 복용 방식에 비해 280%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조정이 아닙니다. 이 단 하나의 시간 변경만으로 아연은 비싼 위약에서 심혈관 보호를 위한 진정한 치료 도구로 변모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아연은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소량의 단백질과 함께 영양제 복용 15분 전에 따뜻한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실제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보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환자의 70%가 돈을 낭비하고 자신도 모르게 실제로 심장을 손상시키고 있던 이유입니다. 저는 구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구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연만 복용한다면 지금 당장 동맥 내부에서 조용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 두 미네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아연 8을에 구리 1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판매되는 고용량, 아연 영양제만 단독으로 복용하면 단 30백견료 60일 안에 위험한 구리 결핍이 발생합니다.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연과 구리는 장에서 동일한 흡수 통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특히 매일 14mg 이상의 아연 영양제로 시스템을 넘치게 하면 아연이 구리의 진입을 막습니다. 구리 수치가 조용히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증상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혈관계 내부에서는 재앙이 쌓이고 있습니다. 구리는 심장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강하고 유연한 동맥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구리가 이제 없으면 동맥이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더 나쁜 것은 구리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효소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효소는 심장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구리 수치가 떨어지면 심장이 더 빨리 노화됩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의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계항진과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는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글을 읽고 8개월 동안 매일 25mg의 아연을 복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 결과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구리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혈액 내 구리 운반 단백질인 세룰로플라스민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건강을 유지하려다가 심장 질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양제 회사들은 절대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조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연만 사라고 원합니다. 그들은 구리 균형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18년 심장병 전문의 경력에서 이 패턴이 수많은 환자들을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아연 영양제를 복용한다면 반드시 구리도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용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연 10mg당 구리 2mg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적절한 8:1 비율을 유지합니다. 절대 이것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구리가 너무 많아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아연과 구리를 동시에 복용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흡수를 놓고 경쟁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십시오. 최소 6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저녁 식사와 함께 구리를 복용하십시오. 이 간격은 경쟁 없이 두 미네랄 모두의 최대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영양제보다 더 좋은 것은 가능하면 음식으로부터 구리를 얻는 것입니다. 최고의 천연 공급원은 조개류, 특히 굴과개입니다. 쇠가는 구리가 매우 풍부합니다. 100g이면 쉘비 밀리그램을 제공합니다. 참깨, 호박씨, 캐슈넛이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에는 상당한 구리가 들어 있습니다. 버섯, 특히 표고버섯은 좋은 양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많은 종합 비타민제에는 적절한 구리 없이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라벨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아연이 10mg 이상인데 구리가 10mg 미만이라면 오늘 당장 그 병을 버리십시오. 복용할 때마다 불균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제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의 고용량 아연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저는 고갈된 저장량을 재건하기 위해 90일 동안 매일 구리 3mg을 처방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침에 아연 15mg, 밤에 구리 2mg의 균형 잡힌 용량으로 아연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2개월 안에 그의 심계항진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의 추적 검사는 회복된 구리 수치와 개선된 동맥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심혈관계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구리 균형 없이 아연만 섭취하는 것은 동맥 속 시한폭탄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6번째 중요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연 영양제에 투자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실수는 돈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치명적인 복용 조합 오류, 아연을 도구로 바꾸는 조합들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약 보관함으로 가주십시오. 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아연병을 보세요. 이제 함께 복용하고 있는 다른 영양제들을 보십시오. 칼슘 영양제, 철분제 또는 고용량 섬유질 보충제가 아연 옆에 놓여 있다면 소화기관 내부에서 재앙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아연을 칼슘이나 철분과 동시에 복용하면 이 미네랄들이 장벽에 똑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문을 통과하려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효율적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몸은 삼킨 아연의 5%도 안 되는 양만 흡수합니다. 5%요. 나머지는요? 소화관에 남아서 메스꺼움, 경련, 그리고 사람들이 아연 복용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끔찍한 금속 맛을 유발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실에서 이것을 힘들게 깨달았습니다. 68세 환자분 강남에서 오신 박 씨가 지속적인 심계항진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아연 결핍이 나타났는데 2년 동안 매일 아침 아연 영양제를 빠짐없이 복용했는데도 말입니다. 2년 동안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심장은 고생했습니다. 그분의 전체 영양제 복용 일정을 검토했을 때 원인을 즉시 발견했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 칼슘 영양제와 섬유질 음료와 함께 아연 정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요. 부인께서 칼슘이 뼈에 좋다고 읽으신 후 사랑으로 이 일정을 준비하셨는데 심장 박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바로 그 미네랄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던 겁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딱 한 가지요. 박 씨께 저녁 식사 2시간 후 밤에 다른 모든 영양제와 완전히 분리해서 아연을 복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주 안에 혈중 아연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안에 심계항진이 멈췄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전화하셔서 마침내 심장이 안정되고 힘차게 뛰는 것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칼슘과 철분만이 적이 아닙니다. 커피와 차는 아연의 암살자입니다. 이 음료들의 탄닌과 폴리페놀이 아연과 결합해서 곧바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아연을 복용한다면 그 알약을 변기에 직접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결합이 너무 강해서 아연의 생체 이용률을 최대 70%까지 잃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적으십시오. 아연 복용 시간 지침입니다. 아연 영양제는 칼슘, 철분, 섬유질 보충제를 복용하기 최소 2시간 전이나 4시간 후에 드십시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커피나 차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최소 1시간은 기다리십시오.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면 밤에 아연을 복용하십시오. 밤에 차를 마신다면 아침에 아연을 복용하십시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모든 심장 환자분들께 드리는 정확한 지침입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이나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숙성 치즈 한 조각이나 호박씨 한 줌과 함께 아연 영양제를 드십시오. 소량의 단백질과 지방이 흡수를 돕지만 경쟁을 유발할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흡수를 차단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량 아연을 구리를 고갈시키는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아연과 구리는 체내에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리 수치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매일 40mg 이상의 아연을 복용하면
심장의 전기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는 구리 결핍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심장마비를 흉내내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일으키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오신 72세 여성, 이 씨가 심방세동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박동을 건너뛰고 있었습니다. 당직 심장내과 의사가 강력한 심장 박동 약물을 처방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영양제 복용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읽고 면역 지원을 위해 매일 80mg의 아연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구리 보충은 전혀 없었습니다. 구리 수치가 급락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영양제들과 함께 아연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멈추세요. 즉시 복용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거의 20년 동안 서울에서 제 심장 환자분들을 보호해온 정확한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검증된 현실 세계에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라벨에 산화아연이나 황산아연이라고 적혀 있다면 일반 아연 영양제를 버리십시오. 이것들은 가장 저렴한 형태로 제조업체들이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몸은 겨우 10%만 흡수합니다. 매일 돈을 변기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필요한 것은 피콜린산 아연이나 글리신산 아연입니다. 이 형태들은 장이 실제로 인식하고 흡수하는 아미노산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생체의 용률이 즉시 60%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둘째,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저녁 식사 2시간 후 밤에 아연을 드십시오. 아침에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고요? 아연은 흡수를 위해 구리, 철분과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에는 강화 시리얼이나 빵에서 나온 철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구리가 있습니다. 장 안에서 서로 싸우는데 어느 것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돈 주고 산 아연입니다. 저녁 보충은 이 경쟁을 완전히 피합니다. 셋째, 아연을 지방 공급원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아연은 지용성 영양소와 같은 경로를 통해 흡수됩니다. 견과류 한 줌,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또는 치즈 한 조각과 함께 드십시오. 지방 없이는 아연 흡수가 40% 떨어집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빈속에 아연을 복용할 때 메스꺼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아연이 그냥 거기 남아있어서 흡수되지 않아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넷째, 의사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하루 25mg을 절대 초과하지 마세요. 아연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고용량은 오히려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구리대사를 방해합니다. 저는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100mg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심장 박동과 신경 기능을 해치는 위험한 불균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자연적인 아연 수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매주 이 3가지 음식을 드세요. 호박씨 하루단 2스푼이면 됩니다. 표고버섯, 우리가 한국 요리에서 늘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부, 아연뿐만 아니라 신체가 아연을 제대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도 제공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아연이 필요로 하는 보조인자들, 즉 보충제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지원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아연을 복용하기 전후 2시간 이내에는 커피나 차를 마시지 마세요. 탄닌과 폴리페놀이 소화관에서 아연과 결합하여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아침 커피와 함께 보충제를 먹고는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속성 맛이나 메스꺼움을 경험한다면 용량을 나누세요. 저녁에 12mg, 자기 전에 12mg을 복용하세요. 소량을 나누어 복용하면 위에 더 부드럽고 장 운반체를 한꺼번에 압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흡수가 개선됩니다. 이것을 적으세요. 오늘 밤 보충제 라벨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형태라고 적혀 있으면 내일 교체하세요. 저녁에 지방과 함께 복용하기 시작하세요. 즉시 호박씨를 일상에 추가하세요. 이것들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 낭비를 멈추고 실제로 심장, 면역 체계, 그리고 동맥 건강을 보호하기 시작하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 계획입니다. 저는 18년간의 임상 연구를 10분 안에 여러분께 전달했습니다. 서울, 부산,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이 바로 이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아연 수치는 정상화되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면역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아연을 복용하면서도 아무 결과를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하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아연을 제대로 흡수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실제로 실천하도록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현재 병을 다 먹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가서 라벨을 확인하세요. 변화를 만드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심장을 보호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시에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할 것이며 어떤 보조인자 음식과 함께 할 것인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아연 루틴이 궁금합니다. 김 박사의 증거 기반 심장 건강 발견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돈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